이번 시간에는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선 태양계라는 거는 태양의 영향권 하에 있는 천체들의 집단을 이제 태양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선 먼저 태양계의 구성을 보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항성, 그래서 별이라고도 표현하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행성이라는 거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그 천체를 행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행성도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인데 행성과 소행성의 차이점은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의 형태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약간 불규칙적으로 그 암석 같은 그 바위 덩어리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모양이 불규칙적인 특징이 있는 게 소행성. 그 다음에 외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구에 가깝지만 크기가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소하다는 표현을 쓰잖아. 그래서 외소행성은 크기가 굉장히 작은 행성. 그 다음에 해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해성 중에 헨리해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헨리해성의 궤도를 보고 있거든. 그래서 76년마다 한 번씩 이제 나타나게 되는 76년을 주기로 해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해성. 그래서 해성 같은 경우에는 먼지와 얼음 알갱이들로 되어 있어서 태양과 가까워지게 되면 이 얼음들이 녹으면서 긴 꼬리를 보이게 되거든. 이게 해성의 특징. 그 다음에 위성 같은 경우에는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걸 이제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행성들마다 각각 이제 위성의 개수가 좀 더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질량이 클수록 위성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 같은 경우에는 달이라는 하나의 위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은 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목성 같은 경우에는 60여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행성들의 질량들마다 갖고 있는 위성들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유성체 같은 경우에는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먼지와 얼음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런 게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빨아들여지면서 이제 타들어가게 되면은 별똥별이라는 현상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천체야. 그래서 여기까지 태양계 구성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의 특징에서 태양계라는 거는 사실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성운이라고 해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 좀 뭉쳐져 있어서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성운 물질, 그러니까 성간 물질들이 조금 밀도가 높아서 뭉쳐져 있는 걸 이제 성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운들이 모이면서 같이 원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태양계야. 그래서 태양이 맨 처음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고 행성들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워낙에 하나의 몸체였기 때문에 이 행성들이나 태양 같은 경우에는 공전하는 궤도 면이 비슷하고 공전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같아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양계 특징을 보면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고 나머지 0.2%가 나머지 천체들이 차지하는 질량이 되는데 그중에 또 대부분은 행성이 차지하는 질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성들이 공전하는 궤도면은 좀 전에 설명했지만 이제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공전하는 방향 자체도 행성과 이제 태양도 이제 스스로 자전을 하게 되는데 태양이 돌고 있는 자전 방향과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일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 요게 태양계의 특징. 다음으로 이제 태양의 물리량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이제 태양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태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될 거거든.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에서 전체 99.8%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질량이 약 지구의 한 33만 배 정도가 되는 거고, 주요 이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태양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내게 되잖아. 이런 빛을 내는 원인이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태양의 특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름 자체는 지구의 약 109배 정도의 크기, 그다음에 표면 온도가 지구 내핵에 있는 온도와 거의 비슷한 6000도씨 또는 6000켈빈 온도, 6000K 온도가 이제 태양의 물리적인 특징. 다음으로 이제 태양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전에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과도 똑같은 비슷한 방법. 그래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우선 요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은 꼴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은 바늘구멍이 있는 곳과 이제 태양과의 거리, 요 L 값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 되는 거고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값은 요 바늘구멍 사진기와 태양 상이 이르는 거리, 이 거리와 요 폭, 요 지름까지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례식을 세우게 되면 D 대 D, 라지 D 대 스몰 d는 라지 L 대 스몰 L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후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태양의 지름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양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야.
다음으로 이제 태양의 표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태양 표면은 다른 말로 이제 광구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태양의 표면을 보게 되면 쌀알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쌀알문이라는 거는 작은 쌀 알갱이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 건데 실제로 이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태양 표면에서 이제 대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어. 그래서 살짝 이제 온도 차이가 날 때 올라가는 상승부에서는 밝게 보이게 되고 밑으로 하강하는 부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약간 어두운 부분을 띠게 되고 요 쌀알무늬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으로 이제 흑점에 대해서 볼 건데 흑점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쌀알무늬보다는 더 큰 스케일로 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인데 우선 흑점이라는 거는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아까 전에 한 6000K 정도, 6000도씨 정도 된다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 흑점이 있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고 주변보다 2000도씨 정도 낮은 부분을 이제 흑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때 요 흑점의 분포를 보고 우리는 태양이 자전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흑점의 개수에 따라서 태양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지 덜 활발하게 활동하는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 우선 태양이 자전한다는 거는 이 흑점들의 위치가 일별로 좀 봤을 때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태양이 스스로 자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흑점의 개수는 극대기라고 해서 흑점의 수가 가장 많아졌을 때 이때는 이제 태양이 활동이 활발하게 할 때를 이제 흑점의 개수가 많은 극대기라고 하는 거고 태양이 활동을 덜 활발하게 할 때를 이제 극소기라고 하는데 요 주기가 11년을 주기로 해서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흑점의 개수에 따른 이제 특징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대기에 대해서 볼 건데 태양의 광구, 태양의 표면 바로 윗부분에 있는 얇은 대기층을 우리가 채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색깔은 이제 붉은색을 띠게 되고 그 윗부분에 채층 바깥쪽으로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가 거의 100만 도씨 정도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K 정도, 6000도씨 정도 된다는 거에 비하면 훨씬 높은 온도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때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층이 있는데 이 코로나층은 옅은 진주색, 그래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옅은 진주색을 띠게 되고 바깥쪽으로 넓게 뻗어 있는 대기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코로나의 특징. 그다음에 홍염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물질이 채층을 뚫고 나오면서 코로나 있는 부분까지 솟아오르는 거대한 불기둥.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불기둥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볼 수가 있지. 이게 홍염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홍염하고 플레어를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 근데 홍염 같은 경우에는 솟아오른 불기둥에 해당하는 거, 거대한 불기둥에 해당을 하는 거고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폭발 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방출되는 현상이 플레어인 거야. 그래서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서 이제 불기둥의 형태가 되는 거고 플레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발의 형태로 이제 보이는 사진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각각의 사진들의 확인을 하고 각각이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이제 태양의 활동에 활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우선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는 흑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흑점의 수가 많아지고 홍염이나 플레어 같은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의 크기 자체도 에너지가 활발하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온도가 높은 코로나의 층도 굉장히 두꺼워지게 되는 그 다음에 태양에서 발생하는 태양풍의 양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플러스로 보면 태양에서 방출되는 대전 입자라는 게 있어. 대전 입자는 다른 말로 이제 플라즈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대전 입자와 플라즈마, 대전 입자, 곧 이제 플라즈마라는 입자가 이제 지구로 날아오면서 우리 지구한테 영향을 끼치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면 우선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자기 폭풍 현상이라고 해서 지구 주변에는 우리가 이제 북쪽은 S를 띠고 있고 S극을 띠고 있고 남쪽은 N극을 띠고 있는데 이때 요 자기장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어. 요 자기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더 크게 작용하게 되는 현상. 이게 자기 폭풍 현상이고 그 다음에 오로라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오로라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극지방, 자기장이 센 극지방에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대전 입자, 이 플라즈마 반응을 하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 현상이거든. 이 오로라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로라는 보통 이제 캐나다가 있는 쪽, 이제 극지방에 가까운 쪽에서 관측이 되는데 태양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는 중위도 부분까지 이제 오로라
오로라 현상이 이제 관측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이런 현상. 그다음에 델린저 현상이라고 해서 델린저 현상은 우리가 기권에서 이제 열권에 전리층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는데 전리층이라는 거는 공기 입자가 태양에서 날아온 대전 입자와 반응하면서 이온화되면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모여 있거나 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모여 있는 이 층을 이제 전리층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층이 전하를 띠게 되면서 무선 통신에 이용이 되게 되거든. 근데 이때 무선 통신 장애가 생기는 일시적으로 끊어지거나 아니면 무선 통신의 교란이 생겨나게 되는 현상을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전자제품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런 전자제품에 이상이 생기면서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 이유겠지. 그다음에 송전시설 마찬가지로 이제 고장이 발생해서 이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여기까지 이제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태양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됐었거든. 그래서 요 태양의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천체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천체들이 뜻하는 게 뭔지 천체들이 뭐 행성, 위성, 해성들의 각각 특징들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보자.